무례한 사람 앞에서 당황하지 마세요. 우아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소갈이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트에서 줄을 서 있는데 누가 새치기를 해요? 뭐라고 하고 싶은데 괜히 시비 붙기 싫어서 참아요? 아파트 경비원한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봐요. 불편한데 내가 나설 일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지나쳐요. 명절에 친척이 사생활을 캐물어요. 대답하기 싫은데 어르신이라 함부로 못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후회해요. 그때 이렇게 말할 걸 왜 나는 말을 못할까? 분하고 억울하고 자책도 돼요. 오늘은 심리학자로서 40년 넘게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무례한 사람을 우아하게 제압하는 말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내지 않아도 되고 싸우지 않아도 되고 참지 않아도 돼요. 웃으면서 당당하게 대응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들을 알고 나면 더 이상 무례한 사람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을 거예요.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상황, 사생활 캐묻는 사람. 67세 김순희 씨의 사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예요. 친척 중에 한 분이 계속 캐물어요. 자식들 월급이 얼마냐? 집은 얼마짜리 사냐? 손주는 학교 성적이 어떠냐? 대답하기도 싫고 불편한데 어른이라 함부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얼버무리면 계속 파고들어요. 집에 와서 며칠 동안 기분이 나빠요. 다음 명절이 벌써 걱정이에요. 이런 상황 정말 많이 겪으시죠? 사생활을 캐묻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예요. 남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을 알면 자기가 더 낫다고 느껴지거든요. 둘째는 관심의 표현이라고 착각해요. 관심 있으니까 물어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셋째는 그냥 습관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무례한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대응부터 말씀드릴게요. 화내면 안 돼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라고 하면 분위기만 나빠지고 본인만 손해예요. 또 무시하고 대답 안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어색해지고 예의 없다는 소리 듣기 쉬워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웃으면서 그건 비밀이에요. 하하라고 가볍게 넘기세요. 농담처럼 들리지만 대답 안 하겠다는 의사 표현이에요. 가벼운 톤으로 말하는 게 핵심이에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으면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서요라고 하세요.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경계선을 그을 수 있어요. 아니면 질문을 돌려보세요. 이모님은 어떠세요? 궁금한데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 이야기는 안 하고 싶어 해서 주제가 바뀌어요. 고급 기술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걸 왜 궁금해 하세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라고 역질문하세요. 웃으면서 순수하게 물어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당황해서 별거 아니라고 하며 물러나요. 두 번째 상황, 새치기 하는 사람. 70세 박영수 씨의 경험담입니다. 은행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급하니까 먼저 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착한 척하고 그러세요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다른 일까지 보더라고요. 급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바보처럼 당했구나 싶어서요. 다음부터는 절대 안 당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새치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이들은 남을 호구로 봐요. 착하게 보이는 사람, 거절 못할 것 같은 사람을 골라서 요구해요. 그리고 자기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도 기다리고 있다는 건 신경 안 써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선을 긋는 거예요. 친절과 호구는 달라요. 부당한 요구는 거절해야 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규칙을 언급하는 거예요. 저도 오래 기다렸어요. 여기는 순서대로 하는 곳이에요 라고 말하세요. 개인적으로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지키는 거라고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저도 급해서요. 직원분께 여쭤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세요. 거절하면서도 도움을 주는 척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명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일정이 있어서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미안해하는 톤이지만 내용은 확실한 거절이에요. 만약 상대방이 계속 요구하면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말씀드렸듯이 안 됩니다라고 반복하세요.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명하면 논쟁이 돼요. 그냥 안 된다고만 반복하면 상대방도 포기해요. 중요한 건 목소리 톤이에요.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해요. 떨리거나 미안해하는 목소리로 말하면 상대방이 계속 파고들어요. 세 번째 상황, 뒷담화하는 사람. 65세 이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부녀회 모임에 가면 한 분이 계속 남 얘기를 해요. 누가 어떻다, 누구네 집은 어떻다. 듣기 불편한데 끼어들기도 어렵고 그냥 듣고만 있으면 나도 동조하는 것 같아서 찝찝해요. 한 번은 그분이 제 친한 친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운 대로 대처했는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뒤로는 제 앞에서 뒷담화를 안 해요. 뒷담화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들은 관심받고 싶어서 그래요. 정보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또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가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어 해요. 그리고 대화 소재가 없어서 그러기도 해요. 다른 할 얘기가 없으니까 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뒷담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절대 동조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게요. 이런 말 하면 나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 얘기도 다른 데서 할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주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잘 모르겠고요. 요즘 날씨 참 좋죠라고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가세요. 관심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선을 긋는 거예요. 저는 안 계신 분 얘기는 안 하는 편이에요 라고 말하세요. 웃으면서 가볍게 말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방어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분은 괜찮던데요. 오해 아닐까요? 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뒷담화하는 사람이 더 이상 말을 못해요. 고급 기술도 있어요. 그분께 직접 말씀해 보셨어요. 소통하면 오해가 풀릴 것 같은데요 라고 제안하세요. 뒷담화하는 사람은 절대 직접 말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주제를 바꿔버려요. 네 번째 상황, 무시하는 태도. 72세 최순자 씨의 각성 이야기입니다. 마트에서 계산하는데 직원이 저한테 말을 안 하더라고요. 뒤에 젊은 사람한테는 웃으면서 친절하게 하는데 저한테는 무뚝뚝하게. 처음에는 기분 나빴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왜 내가 참아야 하나?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당당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할 이유는 없잖아요.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 정말 문제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현대 사회가 젊음을 중시하다 보니까 노인을 가치 없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또 나이 든 분들이 말을 잘 못하실 거라고 단정 짓는 거죠. 착하고 참을성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당하게 말해야 해요. 참으면 계속 무시당해요. 하지만 화내면 본인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해요. 첫 번째 방법은
행동을 지적하는 거예요. 손님한테 그런 태도는 실례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세요.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사실을 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요구하는 거예요. 좀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라고 말하세요. 정중하지만 분명한 요구예요. 세 번째 방법은 책임자를 찾는 거예요. 매니저 좀 불러주시겠어요? 불편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라고 하세요. 대부분 이 말만 들어도 태도가 바뀌어요. 네 번째 방법은 동등한 인간임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라고 말하세요. 교육적인 효과도 있어요. 중요한 건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화나더라도 목소리를 높이면 안 돼요. 차분하고 단호한 톤으로 말해야 상대방이 반성하고 태도를 바꿔요. 다섯 번째 상황, 훈수 두는 사람. 68세 정명자 씨의 깨달음입니다. 친구들이랑 등산 가는데 한 친구가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걸어야 한다. 물은 이렇게 마셔야 한다. 처음에는 조언해주는 줄 알고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데 매번 그러니까 짜증나더라고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대응법을 배웠어요. 기분 상하지 않게 선을 긋는 법을요. 효과가 있어요. 훈수 두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이들은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해요. 자기가 더 잘 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또 통제하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이 자기 말대로 움직이는 걸 보면서 힘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정말 도움 주려는 건데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감사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조언 감사한데요. 제 방식대로 해볼게요 라고 말하세요. 고맙다고 하니까 상대방 기분도 안 나쁘고 거절 의사도 분명히 전달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세요. 웃으면서 당당하게 말하면 상대방이 더 이상 간섭 안 해요. 세 번째 방법은 필요할 때 물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모를 일 있으면 제가 여쭤볼게요 라고 말하세요. 지금은 필요 없다는 의미를 완곡하게 전달하는 거죠. 네 번째 방법은 역할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저도 어른인데 제 판단을 존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세요. 좀 더 직접적이지만 관계가 가까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해도 돼요. 만약 상대방이 계속 훈수를 둔다면 무시하세요. 응, 그렇구나 하고 들은 척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매번 대응하면 본인만 지쳐요. 여섯 번째 상황, 공격적인 말투. 70세 윤명자 씨의 용기입니다.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샀는데 가격이 잘못 계산됐어요.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주인이 화를 내더라고요.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잘못 가져온 거 아니냐고. 기가 막혔어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배운 대로 대응했어요. 침착하게 증거도 보여주고 사과를 받아냈어요. 뿌듯했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공격적인 말투로 나오는 사람들 정말 힘들죠.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대부분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어서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서 상대방을 주눅 들게 만들려는 거죠. 또 자기 문제를 상대방 탓으로 돌리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같이 화내면 안 돼요. 그러면 싸움이 되고 본인만 손해예요. 또 주눅 들어서 사과하면 안 돼요. 잘못한 게 없는데 사과하면 계속 무시당해요. 올바른 대응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침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화를 내도 본인은 차분하게 말하세요. 저는 차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소리 좀 낮춰주시겠어요? 라고 하세요. 두 번째는 사실만 말하는 거예요.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 이야기하세요. 영수증에는 2,000원인데 2,500원 받으셨어요 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경계선을 긋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화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세요. 공격적인 태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제3자를 개입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해야 할 것 같네요 라고 말하세요. 대부분 이 말만 들어도 태도가 바뀌어요. 다섯 번째는 자리를 뜨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오세요. 억지로 해결하려다가 더 큰 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상황, 은근한 무시. 66세 김철수 씨의 반격입니다. 모임에 가면 몇몇 사람들이 제 말을 무시해요. 제가 뭔가 말하면 듣는 척도 안 하고 다른 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내가 재미없나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무시하는 거더라고요.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참다가 한 번은 똑바로 짚고 넘어갔어요. 제가 말하는 중인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요. 그 뒤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제 말도 잘 들어줘요. 은근한 무시가 직접적인 무례보다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애매하거든요. 확실하게 무시한 건지 아닌지 모호해서 대응하기 어려워요. 은근한 무시의 형태들을 보면 이래요. 말을 자르거나 끼어들어요. 눈도 안 마주쳐요. 대답을 안 해요. 의견을 물어볼 때 본인만 빼요. 다 같이 있는데 본인만 무시해요. 이런 상황 어떻게 대처할까요? 첫 번째는 명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중이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시겠어요? 라고 말하세요. 애매하게 넘어가지 말고 행동을 정확히 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질문하는 거예요. 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대답을 하도록 강제하는 거죠. 무시하고 싶어도 질문받으면 대답해야 하니까요. 세 번째는 재차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라고 하면서 다시 말하세요. 못 들은 척하는 사람한테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네요 라고 말하고 나가세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따로 만나서 저한테 무시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1대1로 얘기하면 상대방도 반성하게 돼요. 오늘은 무례한 사람을 우아하게 대처하는 말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감정을 컨트롤해야 해요. 화내면 본인만 손해예요. 차분하고 단호한 톤으로 말하세요. 둘째,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애매하게 넘어가지 말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세요. 셋째, 웃으면서 말하세요. 표정은 부드럽게 하되 내용은 단호하게 전달하세요. 이게 진짜 고급 기술이에요. 넷째, 설명하지 마세요. 왜 안 되는지 설명하면 논쟁이 돼요. 그냥 안 된다고만 반복하세요. 다섯째, 필요하면 자리를 뜨세요. 억지로 참고 있을 필요 없어요. 대화가 안 되면 나오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섯째, 증거를 남기세요. 특히 직장이나 중요한 상황에서는 녹음이나 문자로 기록하세요. 일곱째, 반복하세요. 한번 제대로 대응하면 그 사람은 다시는 함부로 안 해요.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은 평생 살아오면서 지혜와 경험을 쌓았어요. 그만큼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무례한 사람한테 당하지 마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진짜 어른의 모습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말투들 꼭 연습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몇 번 해보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효과를 보면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모두 무례한 사람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는 당당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실용적인 대화법과 인간관계 조언을 계속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담과 대처법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